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포유행 컴퍼니에서 오늘 웨비나 진행을 맡은 권민수 차장이라고 합니다. 제 목소리 다 잘 들리실까요? 예, 혹시라도 안 들리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한번 헤드셋이나 아니면 사운드 카드들 잘 한번 체크를 부탁드리고요. 그럼 약속드린 대로 지금 2시 5분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프레젠테이션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뭐 혹시라도 사운드 쪽에 문제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좀 남겨주시고요. 남겨주시게 되면 저희 담당 직원분께서 좀 도움을 채팅창으로 좀 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바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약 한 50분 정도에 걸쳐서 지금 참석해 주신 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요즘에 굉장히 좀 핫하죠. 마이크로소프트 홀로렌즈 2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VR 글라스가 어떠어떠하고, 뭐 HMD 장비가 어떠어떠하고, 저기 안 들립니다. 안 들립니다. 투데 있으십니다. 네. 지금은 괜찮으실까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다시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아젠다는 이렇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 혼합 현실이 과연 무엇이고 MR이라고 하는 그 혼합 현실의 트렌드가 어떠하며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 크기인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트렌디한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릴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홀로렌즈 MR 시나리오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개념적인 부분이나 이론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리게 되면 그냥 그러하구나 하고 끝나는 경우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좀 쓰시면 좋을지 좀 어찌 보면 실효성이 있는 부분 위주로 좀 말씀을 좀 드릴 예정이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도입을 했었을 때 뭐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제품을 먼저 같이 매시업 해가지고 쓰는 게 좋을지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실 또 음소거 되셨어요. 안 들립니다. 이거를 전체 뮤트 말고 저는 네네 알겠습니다. 예, 제가 중간중간 체크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고객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인포유행 컴퍼니라고 하는 회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소개 앞서서 좀 전에 계속 그 홀로렌즈에 대한 해외 쪽 다양한 사례들을 보셨는데요. 홀로렌즈 자체에 대한 소개 영상도 잠시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거 전체 뮤트를 계속 누르나 봐요. 너무 불안해요. 혹시라도 좀 뮤트 됐으면 좀 체크해서 좀 켜주세요. 저희 내부는 다 할 수는 있죠. 뮤트 불가구나. 혹시라도 나 빠져 있으면 켜줘.
간단한 홀로렌즈 소개 인트로 영상을 좀 함께 보셨고요. 저희는 앞전에 보신 것처럼 그런 홀로렌즈를 다루는 그리고 다양한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는 공인 파트너사, 공식 파트너사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간편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왼쪽에 있는 내용은 MR이라고 하는 기술에 대해서 과연 이 파트너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그런 제도 같은 걸로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저희 인포유행 컴퍼니만 해당 자격을 취득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다양한 레퍼런스 사례들이고요. 인더스트리에 대한 구분이 없다라는 부분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병원 같은 헬스케어부터 뭐 공사공단이라든지 아니면 엔터프라이즈 기업들 그리고 대학교들 공공기관들 뭐 개발사들이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분에서 홀로렌즈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홀로렌즈에 대해서 바로 개념에 대한 부분을 좀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하드웨어에 대한 말씀을 드릴 게 아니라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홀로렌즈의 차별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홀로렌즈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뭔가 도입을 검토하시기 위해서는 우선 아셔야 할 부분이 혼합 현실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혼합 현실이라고 하는 개요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MR 시장에 대한 다양한 트렌디한 부분들도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조금 과거로 여행을 좀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1970년대 정도로 가볼게요. 저희가 컴퓨팅이라고 하는 컴퓨팅 파워를 쓰기 시작한 그 시점인데요. 아마 대부분 애플에 있는 매킨토시 같은 것들로 시작이 된 걸로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메인프레임을 통한 최초의 컴퓨팅 파워가 탄생을 했고 그로 인해서 어찌 보면 산업혁명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199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 점점 대중화되고 보급화되었죠. 컴퓨팅 파워 자체가요. 그래서 데스크탑 그리고 노트북 등을 통해서 움직이지 않고 상황에 맞는 다양한 비즈니스 업무들 그리고 또는 개인적인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들을 데이터를 활용해서 컴퓨팅 성능을 쓸 수가 있는 그러한 트렌드로 좀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조금 이전을 생각을 해보시면 뭐 최근까지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바로 2000년대 들어서면서 밀레니엄부터는 이제 스마트폰을 쓰기 시작하셨죠. 그래서 기존에는 데스크탑이나 노트북만 사용하고 뭔가 이동에 대한 제약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이동하면서도 혹은 뭐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나 원하는 정보들을 액세스할 수가 있고 상황에 맞게끔 컴퓨터 성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그리고 나서 오늘날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날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는 메타버스의 시대다라는 이야기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메타버스라고 하는 그러한 트렌드에 맞춰 나가기 위해서 그 핵심이 되는 기술적인 부분이 바로 MR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MR이라고 하는 개념은 믹스드 리얼리티라고 부르는데요. 물리적인 환경 그리고 디지털적인 환경이 적절히 혼합되어 있는 어찌 보면 저희가 트렌디하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던 유비쿼터스 컴퓨팅에 맞는 그러한 기술적인 개념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조금 어려우실 텐데요. 제가 도식화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왼쪽에 있는 게 지금 저희가 현재 생활하고 있는 현실 세계입니다. 지하철을 타고 계시고 자동차도 있을 거고 기차도 있을 거고 걸어 다니면서 많은 빌딩들도 보이실 거고요. 카페도 가실 거고 이제 이러한 일상생활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디지털 세계이죠. 가상의 세계입니다. 현실과는 아예 격리되어 있는 별도의 공간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두 가지를 혼합한 형태, 바로 믹스드 리얼리티라고 하는 개념이 접목이 되게 되면 어떠한 것들이 가능하냐 하면 조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현실 세계에서는 테이블도 있으실 거고요. 벽도 있으실 거고 바닥도 있으실 거고 이런 물리적인 어찌 보면은 허들들이 다 존재를 하시죠. 그리고 물리적인 거리감이라든지 뎁스라든지 중력이라든지 다양한 부분들이 적용이 된 상태에서 저희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상에 있는 다양한 컨텐츠들을 접목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현실 세계에서 제가 특정 HMD 장비, 홀로렌즈 같은 걸 착용한 상태에서 뭐 오버랩을 해서 한번 본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지구본이다라고 하는 가상의 지구본을 앞에 띄워놨다라고 하면은 지구본이 그냥 인내로 끝나는 거는 그냥 AR 정도 개념으로 봐주시면 돼요. 바로 증강현실이라고 해서 현실의 뭐 특정 위치에 가상의 콘텐츠를 띄워주는 것, 보여주는 것 정도는 증강현실입니다.
뭐 포켓몬고나 뭐 다양한 트렌디한 그런 게임들도 많이 나왔었죠. 뭐 그러한 것들을 증강현실로 봐주시면 되고요.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뭐 이케아에 있는 앱을 사용하게 되면 굳이 이케아 매장에 가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의자 혹은 테이블 같은 것들을 우리 집에 있는 배경 색깔에 맞는 그런 색감으로 해서 적절한 사이즈로 배치를 한번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다. 이제 이 정도는 VR이 아니라 AR인 겁니다. 증강현실로 봐주시면 되는데요. 그럼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믹스드 리얼리티는 뭐가 한 가지가 더 필요하냐 하면 바로 인터랙션, 상호작용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가상에 아까 전에 지구본이 하나 있다라고 가정을 했었는데요. 지구본이 있는데 저 지구본을 손으로 잡고 싶어요. 그럼 그냥 손으로 가서 잡고 그 크기를 늘렸다 줄였다를 한다든지 혹은 지구본을 잡아서 바닥에 떨어뜨리면 그게 실제 내 앞에 있는 테이블 위에서 멈춰선다든지 혹은 벽을 통과하지 못하고 부딪혀서 바닥에 떨어진다든지 이러한 식으로 상호작용, 인터랙션이 작용하는 것을 바로 믹스드 리얼리티라고 부릅니다. 홀로렌즈는 그 믹스드 리얼리티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 최초의 홀로그래픽 컴퓨터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제 상세한 내용들은 제가 추후 장표를 통해서 보다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케팅적인 트렌드 부분부터 조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도대체 메타버스나 MR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뭐 계속해서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그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되며 그리고 글로벌하게 봤었을 때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업들은 이제 새로운 현실, 뭐 메타버스 같은 공간들을 기대를 하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합 현실이라고 하는 메타버스의 핵심 기술을 통해서 글로벌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투자하고 ICT 예산으로 투자하는 비용이 약 한 180조 원 정도, 약 한 2023년까지에 걸쳐서 이 정도 규모의 시장이다라고 예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자료의 출처는 IDC의 2019년도 리서치 내용들을 참조를 했습니다. 제가 마켓 트렌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왼쪽에 보고 계시는 게 MR에 대한 다양한 부분들인데요. 다양한 분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건데 녹색깔 박스로 보이시는 부분이 이제 커스터머, 컨슈머, 일반적인 소비자 부분들, 뭐 엔터테인먼트 사업이라든지 뭐 게임이라든지 약간 이러한 쪽 포지션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간에 있는 부분이 이제 IW 관련된 엔터프라이즈 분야, 밑에 있는 건 FLW 관련된 분야입니다.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가장 밑에 있는 부분들일 텐데요. 우선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앞서서 레비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한 5개년 정도에 걸쳐서 지금 트렌디하게 봤었을 때 성장률이 6.1 빌리언에서 한 34.3 빌리언 정도까지 약 한 6배에 가까운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고요. 이거를 좀 더 세그먼테이션에서 봤었을 때도 하드웨어나 디바이스, 그리고 클라우드나 OS,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이나 컨텐츠 부분에 있어서도 전부 다 고르게 성장하는 이제 이러한 트렌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레비뉴는 다 성장 가능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인더스트리별로 나누어 봤었을 때 가장 밑에 있는 엔터프라이즈 분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가장 활발하게 지금 MR 쪽에 대한 기술들이 적용이 되고 이야기되고 있는 분야는 제조업 쪽입니다. 매뉴팩처링 쪽 분야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뭐 프로세스라든지 아니면 AC 관련된 건축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뭐 BIM 같은 툴이라든지 아니면 조립 공정이라든지 아니면 자동화된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MR 기술을 접목시켜서 지금 뭔가 획기적인 혁신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움직임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리테일 시장이 그 다음으로 좀 큰데요. 리테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브릭이나 아니면 뭐 모타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의 쇼룸 같은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쇼룸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잠깐 작게 나와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모델하우스를 예를 들거나 혹은 특정 프로덕트, 제품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주려고 했었을 때 실제 물리적인 그 공간에 가서 꼭 보시는 것이 아니라 가상으로 해서 이렇게 홀로렌즈를 착용한 상태에서 마치 미니어처 같은 개념으로 뭐 약간 이러한 느낌이구나라는 것들을 품평해 하거나 아니면 쇼룸처럼 볼 수 있는 이제 이러한 트렌드인 거고요. 마지막은 이제 헬스케어 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상으로 수술을 한다든지 아니면 서로 뭐 사전에 뭐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연습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교육을 한다든지 이제 이러한 트렌드로도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교육 쪽 분야에서는 한 35% 정도가 뭐 가상으로 된 하나의 새로운 시뮬레이션 환경을 조성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제조업 쪽에서는 예산적인 투자 부분에 있어서 약 65% 정도가 현재보다는 보다 많은 투자들을 할 계획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현재보다 더 적게 MR 분야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은 없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한 3월 말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현재 CEO 분께서 CEO 회장이 그 미국 육군 US 아미하고 같이 굉장히 큰 거래를 했었죠. 그래서 하나의 비즈니스 협업을 했고 약 한 10년에 걸쳐서 마이크로소프트 홀로렌즈를 군용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협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규모가 약 한 25조 정도 되는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 규모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예산적인 투자는 좀 전에 말씀드린 제조업과 유사하게 한 68% 정도가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변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글로벌적인 부분이었고요. 다음으로 이제 국내 시장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만 요약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좀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실감형 콘텐츠 육성 부분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뉴딜 정책을 통해서 약 한 2025년까지 실감형 콘텐츠 육성에 3,300억 원을 투자하고 계속해서 육성을 하겠다. 전문 인력들을 양성하겠다라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교육 쪽 분야에 있어서는 AR, VR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관련된 다양한 첨단 기술들을 적용해서 글로벌 트렌드와 유사하게 지능형 과학실을 구축하겠다라고 2024년까지 구축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금해하실 엔터프라이즈 시장에 있어서는 정부적인 투자 관점에서는 스마트 제조 혁신 추진단을 꾸렸고요. 그래서 3,300개의 중소나 중견기업 대상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4차 산업혁명 기술, IoT나 5G, 빅데이터, AR, VR, MR, 클라우드 등등 다양한 첨단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팩토리, 디지털 트윈,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도화를 지원하겠다라고 움직이고 있는 국내 동향이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간단히 이제 트렌디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홀로렌즈가 과연 어떠한 제품이고 어떠한 특장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딥다이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홀로렌즈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바이저가 위아래로 좀 내려갈 수 있는 그러한 구조고요. 머리에 착용할 수 있는 HMD 장비,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라고 표현되는 머리에 착용하는 형태의 MR 디바이스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홀로렌즈는 고화질 홀로그래픽, 홀로그램 이미지, 홀로그램 영상들 이제 이런 것들을 서로 인터랙티브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구현이 된 세계 최초의 독립형 홀로그래픽 컴퓨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표현을 제가 컴퓨터라고 말씀드린 이유들은 제가 뒤이어서 설명드릴 장표들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핵심적인 부분은 홀로렌즈 2 안에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윈도우즈 10 OS가 플랫폼으로 탑재가 되어 있다라는 부분도 또 하나의 특장점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홀로그램에 대해서, 홀로렌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재밌는 그림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게 바로 프로토타입이었습니다. 홀로렌즈 쪽에 대해서 개발을 하고 기획을 하고 했었을 때, 바로 이러한 모양으로 해서 처음에 기획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을 경량하기 전에 다 부착을 해놓고 머리에 일단은 착용을 해보신 이제 이러한 하나의 영상을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시고요.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팬도 필요할 거고요. 왜냐하면 열이 발생하니까 위에 보시는 것처럼 CPU가 돌아가면서 팬 같은 걸로 좀 식혀줘야 할 거고 앞에 있는 광학 렌즈를 통해서 어떻게 보여지는지 뭐 배율은 어떻게 되며 시야각은 어떻게 되며 이제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뭐 보드를 다 장착을 해놓고 한번 구현을 해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탄생한 것이 바로 이러한 형태의 홀로렌즈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모델은 홀로렌즈 1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내용은 홀로렌즈 2이기 때문에 홀로렌즈 1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잠깐 좀 준비를 했고요. 홀로렌즈 2는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면 애니메이션이 조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기존의 프로토타입부터 해서 계속해서 움직였던 부분의 이제 무게 중심 자체가 바로 앞쪽에 쏠려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2mm 정도로 몰려 있었던 부분이 아무래도 착용을 하게 되면 앞쪽에 무게 중심이 옮겨지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좀 무게감이 좀 더 많이 느껴지기도 하고 작업을 했었을 때 밸런스가 좀 맞지 않아서 불편하거나 이제 이러한 부분까지도 있었는데요. 홀로렌즈 2 같은 경우는 지금 왼쪽 하단의 영상 보시는 것처럼 무게 중심 자체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뒤쪽으로 옮겨졌습니다. 다양한 부분들이. 그래서 굉장히 좀 편안하고 홀로렌즈 1에 비해서는 좀 더 원활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최적화되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외관적인 개발 배경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스펙이라든지 특장점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쪽에 있는 홀로렌즈 2에 대한 테크 스펙, 하드웨어 스펙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근데 핵심적으로 말씀드릴 부분만 몇 가지 꼽아서 말씀드리자면 먼저 시야각 부분입니다. 시야각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앞에 보여지는 범위죠. 폭이나 뭐 높이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왼쪽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있었던 VR이나 다양한 장비들, HMD 장비들을 보면 시야각이 항상 좀 문제였습니다. 굉장히 좀 좁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좀 불편하다라는 피드백들도 많았었는데 홀로렌즈 2 같은 경우에는 약 한 56도 정도의 시야각을 확보해서 굉장히 좀 시원하게 보여지는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기술 스펙을 범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6도 하면은 조금 모호하실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안경을 착용하시는 분들이 볼 수 있는 정도의 시야각을 확보해 놨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무게입니다. 홀로렌즈 장비가 이제 머리에 착용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무게감이 많이 나간다라고 하면 좀 불편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게 자체는 지금 표기가 된 것처럼 약간 566g 정도로 굉장히 좀 경량화되어 있는 가벼운 무게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용량과 지속 뭐 가능한 부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들을 좀 많이 주시는데요. 홀로렌즈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6,500 밀리암페어 정도 되기 때문에 와트죠. 그래서 요거를 보시게 되면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완충을 하게 되면 약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는 지속해서 사용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밑에 있는 부분처럼 핸드 트래킹이나 아이 트래킹 쪽을 보시게 되면요. 기존에 있었던 VR이나 아니면 HMD 장비들 혹은 AR 장비들을 보시게 되면 전부 다 별도의 컨트롤러들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오큘러스라든지 바이브라든지 뭐 인스타 360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많은 장비들을 살펴보시게 되면 컨트롤러들은 다 별도로 존재를 했어요. 그리고 다 유선으로 연결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러한 불편함들이 있었는데요. 홀로렌즈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홀로렌즈 자체에 올인원되어 있는 센서들이 다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손동작만으로도 크기를 조절한다든지 물체를 옮긴다든지 뒤집는다든지 이제 이러한 행위들이 가능하게 된 거고요. 더 나아가서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보시면 이제 아이 트래킹이라고 해서 IR 센서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동자를 따라가서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손은 가만히 있고 눈동자만으로도 책을 읽을 수 있는 이제 이러한 기술까지도 접목이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 음성 명령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홀로렌즈 뒤편에 있는 전원 버튼을 꾹 눌러서 종료하실 게 아니라 그냥 뭐 셧다운이라고 음성 명령을 내려주시게 되시면 바로 이제 홀로렌즈 장비가 종료가 된 이제 이러한 인터랙션도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홀로렌즈는 국내에 지금 라인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일반 버전, 일반 엔터프라이즈에 사용하실 수 있는 홀로렌즈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어 있고요. 특정 산업군에 맞춰 있는 인더스트리얼 에디션이 별도로 존재를 합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왼쪽 구분해 보시면 IS 14644-1 클래스 5라고 하는 클린룸에 대한 글로벌 뭐 어찌 보면 규약 같은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인증을 받았느냐, 산업군에 대해서 이러한 규격에 대해서 통과를 했느냐, 패스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 기준이 좀 나뉘어져 있고요. 클린룸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기 때문에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보통 저희가 제조업에서 반도체 공장에 가보게 되면 그 안에는 뭐 방진, 방수, 뭐 분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최적화되어 있는 규격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클린룸에 맞게끔 설계가 되었고 다양한 테스트들을 통과했냐에 따라서 지금 인더스트리얼 에디션이 별도로 존재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워런티 기간입니다. 그래서 보증 수리 기간이 일반 버전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1년 동안 이제 무상 워런티가 가능한데 반해서 i 버전 같은 경우는 최대 2년까지 2년에 걸쳐서 워런티가 보증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분, 그리고 홀로렌즈의 외관적인 부분, 개발적인 프로토타입부터 뭐 홀로렌즈가 어떻게 좀 진행이 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좀 러프하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홀로렌즈를 활용해서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치 제안을 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직접 필드에서 많은 컨설팅을 해드리고 미팅을 하고 있고, 뭐 국내 기준으로 봤었을 때 가장 많이 접목을 시키고 싶어 하시는 분야가 교육 쪽입니다. 그래서 MR 분야를 통해서 교육, 뭐 교육이라고 해서 꼭 대학교나 중고등학교 이런 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모든 엔터프라이즈 내에서 직원들을 트레이닝 시키고 교육하는 그 범용적인 분야의 교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진행을 했었을 때 항상 맨투맨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분들을 통해서 코칭을 받는다든지 하는, 혹은 집체 교육을 한다든지 이제 이러한 형태가 아닌 홀로렌즈를 통해서 기술로 혁신을 해가지고 주변에는 도움 없이 혼자도 할 수 있게끔 하는, 이제 이러한 트렌드가 반영된 형태의 기술 구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업무 생산성. 아무래도 한 사람만 할 수 있는 분야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는요. 하지만 그 부분들을 홀로렌즈를 통해서 좀 더 쉽게 구현을 해놓고 누구나 따라할 수 있도록 좀 더 구현을 해놓는다라고 했었을 때는 업무 생산성이 뭐 한 25% 정도 향상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휴먼 에러, 사람이니까 누구나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한 에러들도 뭐 최소화되게 되면서 데이터가 혼합된 형태에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비즈니스들을 운영하실 수 있는 그러한 형태고요. 최종적으로는 퍼스트 워커, 일선 근로자 분들과 그리고 IT 전문가들에 대한 기술, 밸류적인 격차들이 좀 더 폭이 좁아진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기술 수준이 낮았던 다른 임직원분들 같은 경우에도 홀로렌즈를 통해서 그 갭차를 줄일 수가 있고, 그리고 디지털 혁신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측면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홀로렌즈가 가지고 있는 어찌 보면 기술적인 하나의 특장점, 핵심적인 부분이 될 텐데요. 그래서 MR 스택이라고 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좀 추상적으로 항상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죠.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한다. 그리고 메타버스가 좋다라고 하니까 우리도 한번 해봐야지. 그리고 뭐 디지털 트윈 같은 것들, 혹은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것들, 다양한 부분들을 우리는 자동화하고 뭐 RPA다, DPA다 해가면서 뭐 구현을 해야 한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각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벤더들이 따로 계실 거고, 핵심적인 기술들도 다 분산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엣지 컴퓨팅에 대한 인텔리전스, 지능형 엣지에 대한 기술들, 그리고 디바이스들도 다양하게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MR을 적용하기 위한 애플리케이션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뭐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마이크로소프트의 다이나믹스 365라고 하든지, 혹은 MR이라고 하는 믹스드 리얼리티라고 하는 기술에 관련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도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AI 관련해서 뭐 인지 서비스, 뭐 애저에 있는 코그니티브 서비스들을 통해서 뭐 비전 API, 혹은 뭐 스피치, 뭐 관련된 랭귀지, 뭐 널리지나 아니면 뭐 서치 랩 등등 굉장히 많은 인지 서비스들도 이미 다 기술적으로 구현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홀로렌즈 한 대만 가지고 하는 시나리오가 아닌 여러 대였을 경우, 그리고 MR이기 때문에 현실과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MR 서비스들을 활용을 해야 하는데요. 먼저 애저 스페셜 앵커 같은 경우에는 홀로렌즈를 여러 명이 착용을 하고 하나의 대상을 보면서 서로 토론하고 품평을 해야 하는 경우, 그때 사용되는 기술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애저 리모트 렌더링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홀로렌즈는 별도로 포터블하게 존재하는 하나의 컴퓨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포터블하게 존재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데스크탑이나 이런 고정되어 있는 보드가 있는 좀 상대적으로 부피가 큰 그러한 컴퓨팅 파워를 내기에는 제약사항이 있죠. 기술적으로. 뭐 나노 기술도 들어가야 하고 점점 경량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렌더링 기술을 클라우드 컴퓨팅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저에 있는 리모트 렌더링을 통해서 그 해당 서비스를 활용해서 구현할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애저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저희가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시는 게 보통은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디지털 트윈까지 이렇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요건 사항들을 굉장히 많이 저는 좀 듣고 있는데요. 그러한 기술들까지도 이미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홀로렌즈는 도대체 어떻게 써야 할까요? 그래서 제가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이 있긴 한데요. 그중에 이제 검증된 활용 사례만 좀 몇 가지를 좀 뽑아봤고요. 이 6가지 사례가 특히 있습니다. 뭐 교육이나 시뮬레이션 한다든지, 아니면 가이드 작업 관리를 한다든지, 혹은 뭐 저희가 지금
같이 웨비나를 진행하고 계시는 것처럼 뭐 팀즈를 통한 원격으로 뭔가를 한다든지 혹은 뭐 시제품이나 목업 디자인 같은 것들을 통해서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고 품평회를 한다든지 혹은 판촉을 위해서 쇼룸을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뭐 렌더링된 것들을 가지고 같이 보면서 뭐 미리 좀 한번 시뮬레이션 해본다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의사결정을 한다든지 굉장히 많은 검증된 사례들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은 시간이 시간인 만큼 좀 핵심적인 부분 두 가지만 꼽아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장 쉽게 개발 없이 바로 홀로렌즈를 구매하게 되시면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도입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요렇게 준비를 좀 해봤고요. 다이나믹스 365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나믹스 365는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입니다. 뭔가 개발이 필요한 게 아니고 저희가 마치 처음 노트북을 구매하시게 되면 윈도우즈 10이 있고 업무를 하기 위해서 오피스 설치하시는 것처럼 마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개념 혹은 활성화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 애플리케이션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리모트 어시스트라고 하는 게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가이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먼저 리모트 어시스트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나믹스 365 리모트 어시스트는 오른쪽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원격지에서 뭔가 현장 작업자가 홀로렌즈를 착용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본사에 있는 사용자분께서 혹은 전문가분께서 팀즈로 연결을 해서 서로 영상통화하면서 의사소통하는 그러한 기술적인 구현을 가능하게 해주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이 RA의 특장점을 보시게 되면 먼저 원거리에 있는 것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트러블 슈팅을 처리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냥 말로만 설명하고 전화로만 설명하던 것들을 직접 시각화해서 보여줄 수 있다는 측면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거리에 대한 제약이 없어지기 때문에 원격에서도 뭐 본사에 앉아서도 원격지에 있는 현장 상황들을 실감 있게 바로바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게 특장점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조금은 추상적이시기 때문에 영상을 하나 좀 준비를 했고요. 간단하게 동영상을 하나 좀 보시면서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What if there was a way for employees to work together from anywhere when everything is on the line? Employees are the heart of every business. It's their resourcefulness, ingenuity, and drive that get the job done. But even the best employees need help from people who aren't there with them. Now employees on site can work side by side with experts in remote locations. In an instant, they can share what they see, lend a helping hand, walk through the process step by step, helping solve problems in real time. This is a new vision for work. Now employees can work smarter and bring in the people they need with just a tap. They can troubleshoot, repair, and perform with confidence and speed. They can move freely, pull critical information into view, and stay focused on the task. Their hands free to do the work. This is collaborative problem solving at full speed. Your people, united across time and distance, more connected, more informed, and more efficient. Now employees can work together from anywhere. They can go there without being there. This isn't the future. This is here and now. 네. 간단한 리모트 어시스트 영상을 좀 보셨고요. 아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왜 가능한지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제가 가이드에 대해서 이어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이나믹스 365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좀 전 관점은 어찌 보면 트러블 슈팅, 원격에서 SOS를 하고 도움을 요청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측면이었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혼자서 스스로 이 특정 설비나 혹은 장비에 대한 조립을 한다든지 아니면 운영을 하는 거라든지 이제 이러한 것들을 주변의 도움 없이 홀로렌즈만 가지고 수행하는 그러한 매뉴얼을 만들어주는 MR 매뉴얼을 만들어주는 애플리케이션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를 보시게 되면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안전에 대한 부분입니다. 뭔가 위험한 것들에 대해서 미리 좀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체험을 해보고 연습을 해볼 수 있는, 그래서 오류를 감소시킬 수 있는 하나의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다양한 기술들. 보통 저희가 현장에 가서 보시게 되면 SOP 매뉴얼 같은 것들을 굉장히 좀 두껍게 많이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 중에서 질문이 빈번한 거 혹은 아니면 프라이어리티가 좀 높은 것들, 이러한 것들을 꼽아서 기술을 표준화하고 규정 준수를 강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팀 내 지식 차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모두 다 동일한 교육을 받을 수가 있어요. 홀로렌즈에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그 MR 매뉴얼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면 되기 때문에 모두가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교육을 받으실 수가 있어서 업무 일관성이 확보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동영상을 통해서 좀 더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Modern businesses need to constantly innovate, recalibrate, and optimize to stay competitive. Dynamics 365 Guides uses mixed reality to help workers adapt to complex scenarios in daily operations, from training to assembly to service and repair. Step-by-step instructions are easily written on PC, and then holographic parts and icons are simply picked up and placed on the machine where the work happens. Novice and experienced employees can both learn and adapt quickly while doing their tasks. The instructions move with the employees, pointing them to the tools and parts they need, showing them exactly where they need to apply them. And with easy-to-author branching, managers can account for all the variables and changing conditions of their operation, allowing employees to get up to speed faster, follow the right procedures with fewer errors, and more confidence. Managers can also leverage Guides insights to combine the data generated from doing the work with transactional data, driving optimizations and continuous improvement faster than ever before. All of this is connected to the cloud, so instructions are always up to date, allowing your employees and your business to adapt at the speed of change. 네, 가이드 영상을 좀 함께 보셨고요. 다음으로는 제가 메쉬에 대한 부분을 짧게만 좀 소개해드리고 바로 고객 사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메쉬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메타버스라고 하는 개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하나의 플랫폼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아바타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현실 공간이랑 같이 오버랩되어서 뭔가 3D 오브젝트 같은 것들을 띄워놓고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하고 소통하고 상호작용하는 이제 그런 컨텐츠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플랫폼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바로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좀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Connection is a spark that gives our lives meaning. It drives us to seek out others who feel the same way. Okay, why don't you input the data and we'll take a look together. Hey Mari, what you got for me? To find those who share our views, yet offer different perspectives. そうですね. Look over here. Challenge us with new ways of seeing. That I think we should. Deepen our understanding. And enrich our lives. 最后一笔的时候，往前。 Great things happen when we commit to something bigger than ourselves. Let's take a closer look at it. Place this here. Let's see how we go from there, okay? This sense of collaboration and the feelings of connection it brings excites us. Hey, just in time. I'm gonna move it slightly, okay? It's yours, take it. We have two planes right now on the same trajectory. As we put people first, technology fades into the background and feels like anything but. Aisha, what do you think? I think
head 330, maintaining 2800. We'll be clear for approach. This Excellent. changes the way we see the world, and in turn, changes the world we see. These numbers are looking great, actually. There's promise in the possibilities, and what we see and create next will stretch the imagination. Good morning, Sarah. Morning. Slowly coming towards the thumb. A world without boundaries, Good job. A lot better than yesterday. Yeah. Excellent. Slowly bring a the world arm where down. technology enhances, not limits, humanity. With people front, center, and in the spotlight. The future is here, and here can be anywhere. Introducing Microsoft Mesh. 네. 여기까지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메시까지 함께 살펴보셨고요. 그럼 이제부터는 저희가 홀로렌즈를 직접 도입을 해서 쓰고 계시는 고객 사례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로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조랑 서비스업 관련해서 쓰고 계시는 고객 사례부터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기업입니다. 비추로 그룹에서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지금 보시는 MCB라고 하는 해당 설비에다가 지금 QR코드를 부착한 상태에서 다양한 그 가이드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조립을 하는 공정들을 바로 홀로렌즈를 통해서 접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저 가이드에 있는 영상이나 이미지나 그리고 MR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굉장히 쉽게 주변의 도움 없이 조립 공정들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형태로 업무를 진행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해외 사례인데요. 바로 이제 파카라고 하는 기업인데 여기도 역시 조립이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트럭 설계하거나 제조하는 분야에서 쓰는 업종인데요. 그래서 고품질 프리미엄 트럭을 설계하거나 제조하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 공정들을 하셨을 때 그 바로 가이드를 통해서 지금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원하는 트리거 동작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동작들, 회귀 모델들 이런 것들을 접목을 시켜서 직접 주변의 도움 없이 혼자 살 수 있다라는 컨셉으로 진행을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국내 기업입니다. 제가 이제 뭐 웨비나인 만큼 좀 H 기업이라고 가칭을 좀 해놨는데요. H기업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품질 관리적인 측면에서 쓰고 계십니다. 실제로 헤드쿼터가 있고요. 그리고 1차 관계사, 협력사들이 굉장히 뭐 수백 개, 수십 개 이렇게 많이 계시는 대기업인데요. 일단은 관계 협력사 쪽에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뭔가 좀 조치사항 같은 것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셨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잘 조치가 되었는지 감리나 감사 목적으로 해서 기존에는 업무 형태가 매번 출장을 가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셨었습니다. 하지만 홀로렌즈를 도입한 이후부터는 그러한 현장 상황들을 굳이 멀리 뭐 출장을 갈 필요 없이 지방까지 내려갈 필요 없이 그냥 본사에서 팀즈를 통해서 홀로렌즈 연결을 하고 홀로렌즈를 착용한 그 지점에 있는 공장에서 그 화면들을 비춰주게 되면 바로 실시간으로 상황을 체크하고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툴로 마이크로소프트 다이나믹스 365 리모트 어시스를 통해서 업무를 활용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L기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국내 대기업이고요. L기업 같은 경우에는 청주에 이제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다양한 이제 생산 라인이라든지 생산량이라든지 이제 이러한 것들을 투어를 돌면서 투자를 받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양한 비즈니스 케이스들을 해결하고 계셨었는데요. 코비드19로 인해서 코비드19 이후에 출장 가기가 혹은 이제 해외에 있는 바이어분들을 초청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한국에 있는 청주 공장에서 홀로렌즈를 착용한 상태에서 라인 투어를 진행을 하고요. 해외 바이어분들은 팀즈를 통해서 홀로렌즈와 같이 연결을 한 상태로 실시간 투어를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굳이 출장을 가지 않아도 실시간으로 궁금한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증을 해소하실 수가 있고 그렇게 라인 투어 하시는 분께서도 좀 더 다이나믹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고객 응대를 할 수 있다는 측면으로 시나리오를 도입해서 사용하고 계시고요. 다음으로는 K기업입니다. K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시설 운영이나 트레이닝하는 측면에서 쓰고 계시고요. 여기는 IT 기업은 아닙니다. 의류 기업인데요. 이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지방에 있는 다양한 부분들, 죄송합니다. 여기는 다른 데는 제가 좀 착각을 했네요. 여기는 그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가이드를 통해서 좀 수행을 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에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변전소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전기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 그 엔터프라이즈 기업인데 그 트러블 슈팅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정전이 났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해줘야 한다든지 아니면 그 공정 장비에 대해서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줘야 한다든지 했었을 경우에 그 운영 방법을 체득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비츠루 그룹에서도 리모트 어시스를 쓰고 계시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가이드 같은 경우는 그 MCB라고 하는 설비를 조립하는 데 있어서 쓰고 계시는 거고 이번에는 특정 앞에 있는 설비에 대해서 운영하는 방법,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하고 레버를 어떻게 돌려야 하고 이런 것들을 RA를 통해서 구현하고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이제 A기업이고요. A기업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이제 의류 쪽 기업인데요. 의류 기업은 아시다시피 이제 본사 쪽에는 IT 인원들이 있지만 지사나 아니면 매장 같은 데에는 보통 이제 판매 직원분들 아니면 매니저분들만 점원이나 아니면 점장분들만 계시죠. 근데 만약에 그쪽에 있어서 뭔가 IT적인 지원이 필요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출장을 가야 하고 그래서 트러블 슈팅까지 진행을 해야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홀로렌즈를 착용하게 되면 비전문가라 할지라도 홀로렌즈를 통해서 그 문제가 있는 설비 혹은 환경에 대해서 비춰주고 전문가와 리모트 어시스트를 통해서 연결해서 바로바로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문제나 뭐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바로바로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해외 쪽 사례인데요. GE입니다. GE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 엔진 제조사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GE 같은 경우에도 가이드를 통해서 엔진에 대한 기술 교육을 하는데 홀로렌즈 다이나믹스 365 가이드를 사용하고 계시고요. 다음으로 이제 K기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가스절은 개폐 장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관리자나 감독자 그리고 운전원 등 굉장히 다자간 연결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실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한 트러블 슈팅 조치들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사용하고 계십니다. 벤츠 같은 경우도 비슷한 컨셉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리모트 어시스트를 통해서 미국에 있는 공인 대리점은 전부 다 홀로렌즈를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 홀로렌즈를 착용하고 전문가와 연결을 해서 자동차를 수리한다든지 정비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토요타 역시 가이드를 통해서 관련된 다양한 부분들을 직원들에게 교육하는 관점, 이제 이러한 관점으로 쓰고 계시고요.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사진이나 영상, 거기에 대한 설명, 그리고 오른쪽에 본네트 안에 있는 다양한 MR 애니메이션 효과들을 연계를 해서 바로바로 교육을 받고 수행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해놨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헬스케어 쪽 분야이고요.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 있는 대형 병원입니다. 대학교 병원이었고요. S병원 같은 경우에는 병원 진료를 할 때 홀로렌즈를 통해서 타 전공의 선생님과 같이 협업을 하는 방식으로 홀로렌즈를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응급 환자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아니면 내부에 대해서 회진을 하셔야 된다든지 아니면 전문 인력과 뭔가 실시간 화면을 공유하면서 아니면 환자 상태를 보여줘가면서 바로바로 좀 미팅이 필요한 경우에 홀로렌즈를 도입해서 지금 쓰고 계시고요. 다음으로 이제 해외 사례 쪽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쉐바라고 하는 곳은 이제 메디컬 센터입니다. 그래서 다이나믹스 365를 통해서 코비드19 중에 직원들이 굉장히 좀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원격지에 있는 분이 굉장히 좀 많이 트러블 슈팅도 해주시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이드를 활용해서도 스텝 바이 스텝으로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이제 이런 두 가지 시나리오를 함께 접목을 시켰고요. 그 결과 이제 중환자나 아니면 다양한 네트워크 전반에 걸쳐서 이런 분야 특성상 상당히 좀 복잡하고 까다로운 시나리오들에도 있었는데 홀로렌즈를 통해서 굉장히 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해서 제가 사례들을 다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좀 질문 사항들이 있으시면 제가 짧게 몇 가지 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했고요. 네. 제 주황색으로 보이시는 텍스트부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채팅창을 보면서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게 거기서부터 보시면 그게 제가 네네. 참 가벼운 기분. 지금 김재훈님께서 지금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게임을 제외한 B2B 제품으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가벼운 안경 형태,
뭐 개인용으로 향후 스마트폰을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은 언제 정도에 출시가 될까요? 그리고 가벼워지려면 서버 통신을 위해서 5G 기술이 확보되어야 하고 화각이나 인터랙션 기술들이 발전해야겠지만요.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선은 공식적으로는 경량화가 되겠죠. 뭐 향후에 트렌디한 부분은 맞기는 한데 현재 공개되어 있는 공식적인 로드맵 상으로는 뭐 언제쯤 뭐 홀로렌즈 3가 출시가 될 거다. 그 형태가 뭐 글라스 형태가 될 거다라고 하는 이제 명확한 형태의 어나운스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5 기술이나 다양한 지금 인터랙션 기술들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제 이러한 부분들도 추후에는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지만 공식 로드맵 사항으로는 아직은 없기 때문에 언제 출시가 될 거다라고까지는 아주 명확히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해서 API 사용 가능 여부라고 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홀로렌즈 같은 경우는 MR이나 VR 콘텐츠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유니티 엔진이나 아니면 언리얼 엔진 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 그 환경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MRTK 툴킷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SDK 툴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미 공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충분히 개발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 질문입니다. 지금 해외 금융업 쪽에서 사례가 있는지요? 라고 왔는데요. 뭐 아쉽지만 아직까지 제가 확인된 바로는 국내나 해외에서는 금융업 쪽에서는 확인된 바는 없는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이고요. 박준우님께서 질문을 주셨고 PC 앱에서 외부 3D 모델링 업로드 단계 카드에 추가하고 가이드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 홀로 앱으로 로딩해서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가이드 PC 앱에서 외부 3D 모델링을 업로드만 하고 단계 카드에 넣지 않은 채 현장에서 매핑할 때 외부 3D 모델링은 볼 수가 없던데 다른 방법이 있을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질문이 사실 조금 모호하긴 합니다. 그래서 뭐 별도로 한번 문의를 주셔야 할 것 같은데 기본적인 기술은 일단은 가져오기를 하셨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데이터 버스라고 하는 클라우드 공간에 저장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외부 현장에서 인터넷이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 외부에 있는 클라우드 저장소, 데이터 버스 공간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불러올 수 있는 게 맞고요. 만약에 현장에서 못 불러왔다라고 하면 네트워크 쪽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안 되셨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좀 문의를 저희 쪽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디지털 트윈 쪽 얘기를 좀 주셨는데요. 3D 스캐닝이 되어야 하고 렌더링이 되어야 하는데 향후 홀로렌즈 MR로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좀 질문 주셨습니다. 제가 그 스택에서 조금 말씀드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리모트 렌더링이라고 하는 기술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쓰는 기술이고요. 이제 스마트 렌더링, 리모트 렌더링으로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디지털 트윈이라고 해서 애저 디지털 트윈이 죄송합니다. 애저 디지털 트윈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술들을 접목하게 되면 향후에는 당연히 홀로렌즈로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네, 조금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보조 배터리 사용이 가능합니다. 보조 배터리는 이제 C타입으로 해서 저희가 안드로이드 폰에 연결하는 뭐 어지간한 보조 배터리는 다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장 배터리가 한 2-3시간 정도 쓰면은 이제 소진이 다 되시기 때문에 만약에 급하다고 하시면 보조 배터리를 통해서 이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VR 장비를 많이 써 보신 것 같습니다. 김규락님께서 질문을 좀 주셨는데요. 결국 배터리 크기, 착용했을 때 불편함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예,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홀로렌즈 2의 가격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화면 공유 어시스트로만 쓰기에는 충전이나 착용을 해야 된다는 단점이 크게 느껴진다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단순히 화면 공유나 어시스트로 쓰기에 대체 수단이 많아 보이는데 도입 비용은 얼마나 되는 것인가요?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제가 소개드리는 시나리오가 전부가 아닙니다. 우선은 김규란님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홀로렌즈는 PC처럼 생각을 하시면 돼요. PC를 게임하는 데만 쓰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오피스 용도로 아니면은 그 업무용으로만 쓰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3D 렌더링하는 용도 혹은 디자인하는 용도 혹은 뭐 타이핑 치면서 뭐 작품을 만드는 용도 뭐 이런 것들 작가님들 쓰는 거 뭐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은 용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지금 리모트 어시스트라고 하는 그 원격 시나리오였던 거고요. 홀로렌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을 제가 웨비나 자리다 보니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만 해외 쪽에 있었던 대기업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해외 쪽에 있는 다양한 관계사 혹은 지사에 있는 공장들을 직접 출장을 가지 않아도 홀로렌즈만 있으면 가능하다라는 이 비즈니스적인 시나리오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좀 파워풀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외적인 부분에서도 병원에서 원격 진료하시는 데도 쓸 수 있고 단순히 가격만 보시면 좀 고가로 보실 수는 있는데 홀로렌즈 시나리오 자체를 다양하게 보셨을 경우에는 뭐 결코 좀 아깝진 않은 비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만 질문을 좀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이제 홀로렌즈와 PC 연동이 아닌 현장과 연동이 되어서 원격으로 같은 화면을 보면서 핸드 모션으로 외부 지원에서 조언이나 모션 이동이 가능할까요? 예, 가능합니다. 홀로렌즈에서도 센서가 다 있기 때문에요. 직접 현장에 있는 부분들을 뭐 직접 다 제어하실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리모트 어시스트 같은 경우에는 뭔가 마크업 하는 거 혹은 포인터 지정하시는 거를 전문가만 하시는 게 아니라 홀로렌즈를 착용하신 분도 본인이 궁금한 부분을 뭐 공간에다 동그라미를 친다든지 화살표 마킹을 한다든지 하면서 상호작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한 분 질문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우님께서 질문 주셨고요. 장기간 착용 시 발열이 있고 가끔 열로 인해서 앱을 강제 종료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발열을 그나마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선은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구동을 하시는지 그리고 시간을 얼마나 장기간 사용하셨는지가 좀 관건일 것 같기는 한데요. 제가 일반적인 시나리오를 좀 말씀드리면 보통 아레이나 가이드를 사용하신다 하더라도 보통은 30분 내외로 좀 업무 시나리오가 좀 간소화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미 경험하신 것처럼 발열이 있기 때문에 2시간, 3시간 계속 쓰시게 되면 발열이 있어서 메모리나 이런 것들이 제약이 되어 있어서 강제적으로 이제 종료되거나 이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제 이러한 것들은 사실 현실적으로 봤었을 때는 스컵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하시고 필요한 부분만 정말로 필요한 부분만 임팩트 있게 빠르게 수행하고 바로바로 종료를 하는 이제 그러한 부분이 현재 기술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비즈니스적인 시나리오 측면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아닐까 좀 생각이 됩니다. 예, 제가 지금까지 해서 한 55분 정도 말씀을 좀 드렸고요. 제가 지금 여기에 링크를 좀 하나 드렸습니다. 지금 하단에 링크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폼즈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 365에 있는 서베이 쪽 전자 설문지로 봐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뭐 소정의 상품들을 좀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기프트를 좀 제공 드릴 예정이어서 지금 여기 보이시는 링크에 오늘 홀로렌즈 관련된 웨비나를 참여하시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뭐 좋은 의견이나 뭐 다양한 의견들을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세 분께 저희가 소정의 상품을 좀 전달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설문지에도 많은 참석을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제가 세 분만 드리면 좀 아쉬울 것 같아서 좀 어색하지만 퀴즈를 좀 준비를 했고요. 제가 지금부터 문제를 한 3가지 정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선착순으로 먼저 답변을 주시는 세 분께 저희가 소정의 상품을 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제가 홀로렌즈는 뭐 하나의 컴퓨터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계속 드리긴 했는데요. 홀로렌즈 안에도 OS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OS는 뭐가 탑재가 되어 있을까요? 가장 먼저 답변을 주시는 분은 텍스트로. 예, 예. 제가 죄송합니다. 먼저 텍스트 창에다 말씀을 좀 드려야 했었는데 지금 예, 제가 보니까 김규랑님께서 가장 먼저 네, 답변을 좀 주셔가지고요. 일단은 김규랑님을 제가 좀 메모를 해놨다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2번이 더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퀴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홀로렌즈는 바로 쓰실 수도 있지만 가장 좀 쉽게 사용하기 위해서 다이나믹스 365를 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러면 다이나믹스 365 제품군 중에 제가 2가지를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원격을 통해서 상대방과 이야기를 하고 트러블 슈팅을 할 수 있는 제품명이 뭘까요? 타이핑으로 쳐주시면 네,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양호님께서 답변을 좀 주셨고요. 다이나믹스 365 리모트 어시스트. 네, 정답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은 제가 메타버스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네, 메타버스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메타버스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서 준비한 플랫폼의 이름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을까요? 네, 가장 먼저 답변 주시는 분께 답변, 예, 지금, 네, 여기 있습니다. 지금 보면 박준우님께서 지금 메쉬라고 말씀을 좀 주셨고요. 그러면 지금 김야호님 그리고 박준우님
그리고 첫 번째로 김규랑님 이렇게 세 분께 저희가 이제 소정의 상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베이 통해 가지고 참여를 해주실 때 지금 뭐 퀴즈를 맞췄다라는 코멘트도 한 번 더 주시면 저희 마케팅 팀에서 좀 더 찾기가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웨비나는 이제 이 정도로 해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서베이를 통해서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언제든지 저희 인포앤 컴퍼니 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대단히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장기간 제가 1시간 동안 웨비나에 대해서 쭉 진행을 했었는데요.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거나 컨설팅이 필요하신 분들은 웨비나 종료 이후에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웨비나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